일단은 오늘 저희가 활동하려고 하는 게 일단 경원이 형하고 세미가 지금 준비한 컨퍼런스를 지금 발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경원이 형이랑 세미는 바쁘니까 그걸 먼저 듣고 그 추후에 이제 파이썬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경원이 형이랑 세미 준비된 거 있으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자리 좀 잠시 옮기겠습니다. 저 배역대가 좀 낮아가지고. 예.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화면 공유해서.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송경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특성과 주변 아파트 가격 간 관계, 소셜믹스 정책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시민 주거 생활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대 정부를 거치며 공급 대상과 공급량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의 집단 주거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셜믹스 방식의 주택 공급이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시행됐지만, 이제 서울 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과의 혼합단지를 33.2%가 반대하며 사회적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39.8%가 거주지역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사회적 혼합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론적 고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하는 현상 중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종합적으로 사회에 거주할 때 물질적, 경제적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에서의 불이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혼합입니다. 사회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지만 주로 주거 영역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념으로 도시나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네, 선행용구입니다. 소셜믹스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배제 현상을 측정하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확인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표를 봐주시면은 해당 페이지의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연구들입니다. 초록색 분석 결과를 봐주시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이고, 노란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연구들입니다. 다음의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들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봐주시면은 붉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마다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의 차이가 있었기에 초래된 결과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단일의 유형을 연구하여 연구자마다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달랐기에 결과 또한 상이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영향력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해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포함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영향력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공공임대주택까지의 거리를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여 사회적 배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레벨에서의 입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분석의 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지역인 서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변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구독한 날짜를 기준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거래된 아파트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패널 구성 효과 모형으로 이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및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를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 점의 경우 거래된 주택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색깔이 들어간 점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갈색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한 클러스터이고 서울시를 300m 바이 300m 정도의 그리드를 가지고 GWR 방식으로 추정했습니다. 변수의 선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했고 거래 해제된 물건 등 데이터로 쓸 수 없는 자료를 클리닝하여 총 24,121개의 아파트를 거래 데이터로 구축했습니다. 독립 변수에서 구조 특성과 입지 특성은 이제 임대주택이 인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제를 위해 해당 변수를 사용하였고 임대 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구조 특성의 경우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입지 특성에 속하는 CBD, 지하철역,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주소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오 서비스 웹에서 GIS 데이터로 재가공 후 활용했습니다. 임대 특성에 속하는 변수의 경우 거래된 주택 위치마다 버퍼를 주어서 단지 내 임대주택 유무 변수를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특성의 경우 GWR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가장 가까운 주택까지의 거리를 산출했고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LQ 값을 활용하여 분석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는 공공임대주택의 클러스터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혼합으로 입지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주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리를 연구한 모델과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효과를 심도 있게 보기 위한 연구의 경우가 있기에 표본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24,121개와 7,438개였습니다. 먼저 해당 페이지의 기초 통계를 봐주시면은 종속 변수인 이제 주택 가격의 경우 지난 1년간 거래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10억이었고 구조 특성에 해당하는 면적은 평균 71제곱미터, 층수는 약 9층이었습니다. 입지 특성에서 CBD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이내로 나왔고 지하철은 약 500m,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300m로 나왔습니다. 임대 특성을 확인하면 임대주택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 약 15% 정도 되었으며 단지 내에 있는 경우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평균값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지만 50년 임대가 가장 많았고 장기 전세, 행복주택이 50년 임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클러스터와의 거리 평균은 약 2.8km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혼합으로 공급되지 않고 분리되어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의 연구 기초 통계를 봐주시면은 앞선 기초 통계와 비슷한 통계값이 나왔습니다. 클러스터 특성에서 LQ 값의 평균값은 매입 임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매입 임대와 행복주택의 LQ 값 평균값이 1보다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1 이하로 나왔고 엔트로피 지수는 0.33으로 나왔습니다. 패널 고정 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모델 1은 서울시 아파트 구조 특성과 입지 특성을 통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모델 2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유무를 더미 변수로 넣어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3은 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델 공공임 플러스가 모형이 약 8생략되었지만 이 변수를 넣어서 시간과 공간을 그 통제했습니다. 경원이 학생 본 이거 연구에서는 지금 통제 변수로 너무 선정한 계속 끊김이 되게 심한데 그 경원이 학생이 속도 빨리 하면 끊김이 더 심해질 거예요, 보통. 어쨌든 지금 여기서 똑같은 위치에서 만약에 발표하게 되면 끊김이 계속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뭐 네, 통신이 더 원활한 데를 찾아보든지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는. 근데 어쨌든 모형 3부터 설명하는데 계속 끊겼어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지금은 제가 좋아요. 말이 그러니까 경원이 학생이 보통 이게 그 통신이 좀 안 좋은 데서는 그 경원이 네, 학생이 말을 빨리 하면 네. 끊겨버려요, 보통. 그런 효과도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경고했죠. 이 속도로 빠르게 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네, 않아요. 아무튼 네, 조심해서 천천히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조를 좀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통제 변수로 선정한 특성들은 기존의 연구 양상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조 특성에서는 층수가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았으며 면적 또한 넓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았습니다. 입지 특성 통제 변수들도 대부분 일반적인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역시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제 변수의 경우 분석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모델 1의 경우 통제 변수로 선정한 특성들이 기존의 연구와 같은 방향을 띠는 것을 확인했고, 모델 2로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4.3%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형별로 확인하기 위한 모델 3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각 유형마다 단지 내에서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행복주택 유형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는데 이는 세 유형이 공공임대주택이 단지 내에 없는 경우보다 각각 4.3%, 6%, 3.6%더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4의 결과를 통해 임대주택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선 모형들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델 5와 모델 6의 결과를 살펴볼 것인데, 모델 5와 모델 6은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내부의 아파트들을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분포가 많은 곳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모델 5에서 LQ 값이 유형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유형들이 특화된 경우 클러스터 내부의 아파트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임대, 50년 임대, 매입 임대가 특화된 경우 각각 0.4%, 3.1%, 그리고 0% 미만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더 영향을 미쳤고, 행복주택에 특화된 경우 0.7%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덜 미쳤습니다. 이제 모델 6의 엔트로피 지수를 확인할 것입니다. 엔트로피 지수는 상승할수록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엔트로피 지수는 무질서도로 1에 가까울수록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섞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6의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유형이 섞여 있을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몇몇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공임대주택 유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단지 내에 존재할 경우 주택 가격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임대주택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역시 가까울수록 부의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그 영향력이 단지 내에서 달랐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 확인했듯 서울시민의 39.8%가 임대주택 입지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각 유형에 따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클러스터 안에서의 분석에서도 LQ값을 통해 각 유형에 따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엔트로피 지수를 통해서 클러스터 안에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서 사회적 혼합의 효과로 상쇄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대된 소셜믹스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으로 입지하는 경우 사회적 배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이다은 서원석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인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입지가 단일 입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상쇄한다는 결과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아파트 가격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인됐으나, 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복합으로 입지할 경우 그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복합 입지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이유를 공급 대상과 작용 요건의 확대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입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걸로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다른 학생들 혹시 좀 코멘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언제 괜찮겠습니까? 경원이요. 그 기존 연구와 대상이 이제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네. 부분이 기존 연구와 차이를 갖는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선행연구 분류를 잘 못한 점도 있는데, 선행연구와 차이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선행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유형에 대한 어, 연구와 그리고 표본수가 적다는 점을 좀 한계로 두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걸 개선해서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서울시에 공급되는 전 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어, 그 주변 이건 제가 이 모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 주변 지역의 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보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건 지금 더미 변수 미터 단위로 안 되고 클러스터로 지금 보니까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클러스터 식인지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네. GWR 방식으로 추정해서 그 클러스터를 어, 구성했는데, 클러스터와 이제 그 주변 주택까지의 거리를 그 산출해서 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 유무 같은 경우에는 각 주택의 위치에서 버퍼를 주어가지고 그 버퍼 안에 있으면은 임대주택과 같이 혼합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더미로 넣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인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경원이 학생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기존 연구하고 차별성이 지금 듣다 보면 뭐가 차별성이 있는지가 안 느껴져요. 네. 그 발표에서 그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아까 그 방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내가 코멘트를 해주면 서울시 전 유형을 다 고려했다고 했는데 기존 연구 중에서 여러 그 유형별로 다 나왔고 또 기존 그 유형을 다 고려했던 연구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 고진수 교수하고 천일이가 했던 연구도 있었고 최종 연구 아웃풋에서 또 그 서원석 교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복합 입지된 경우하고 단일 입지된 거에 대한 결과값도 이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냐고까지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본인의 연구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좀 설명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네, 기존 연구들은 뭐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까지의 거리 아니면 바로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의 특성 레벨에 따라서 분석을 주로 했던 거였고 본 연구는 바로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 임대주택이 그 주변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 묶여져 있는 경우 그 특정 덴시티를 높이면서 이제 많이 임대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그 임대주택 효과가 주택가격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본 연구는 없었거든요. 기존 연구는 대부분 다 근처에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까지의 거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단위로 분석을 한 연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 2, 3, 4 모형 같은 경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1, 2, 3, 4 모형 1번 모형은 사실은 뭐 대조군인 거고요. 기존의 뭐 층수, 면적 그리고 CBD까지의 거리나 뭐 입지 특성 저거는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실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저걸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형 1, 2, 3, 4가 1번에 있는 저 결과값 2번, 3번, 4번 모형이 별 차이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서 사실 구조 특성하고 입지 특성은 좀 통제 변인이라고 좀 표시를 하던지 저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발표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 경원이가 말하는 중에 뭐가 핵심 변수인지가 다 버벅거리면서 아니 그 경원이 발표가 아니라 그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저희 안 들렸어요 실제. 근데 네, 크리티컬하게 이 연구에서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게 임대 특성하고 클러스터 특히 클러스터가 키일 수 있는데 저기 임대 특성의 변수는 뭐냐면 이 거래된 주택 가격 50m 반경 안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있을 때 연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형 2번, 3번은 같은 그 기존 연구하고 비슷한 특색을 띠고 있죠. 같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10년 임대냐, 50년 임대냐, 뭐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냐, 이걸 이제 비교를 한 거죠. 2번, 3번까지도 기존 연구하고 비슷하긴 한데, 뭐 그 특색들을 좀 비교를 한 거고, 4번 모형이 본 연구가 기존 연구하고 좀 차이점을 일단 확인한 거죠. 전체 표본, 뭐 25,000개 정도 되는 이 표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1년 동안 거래된 이제 아파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실제 거래된 아파트 24,000개 정도 되는 이 표본들에서 다른 조건들을 다 통제했을 때 클러스터까지 거리가 실제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봤을 때 클러스터에서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확인한 거죠. 그럼 뭐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긴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실 깊이 클러스터의 특색들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모형 5번, 6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형 5번, 6번은 이제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표본을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안에서 거래됐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서 그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특색을 깊이 보려고 지금 5번, 6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형 5번, 6번이 명확하게 이제 기존 연구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모형 4번은 클러스터까지 거리를 받지만 이건 모형 클러스터 안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니까 클러스터까지 거리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핵심 변수는 저기 클러스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 특성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뭐 LQ 값을 이용했어요. LQ 값이 뭐 아주 그 지금 특화된 특정 그 아파트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특화되어 얼마나 특화되어 있냐 정도를 나눠 가지고 본 게 그 모형 5라고 하면, 여러 모형 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들이 섞여져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엔트로피 인덱스인 거거든요. 아까 그 경원이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렇게 이제 특정 임대주택 유형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거티브한 효과가 추가적으로, 저기 보면 앞에 임대 특성 변수들은 다 50m 반경 안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갔을 때 저런 부정적 효과들이 확인되는 거고, 근데 저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 본연구는 그 효과가 지금 5번 모형에서는 10년, 50년, 매입, 뭐 행복주택 이 정도에서 이런 주택들이 특화되어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동종 그 임대주택들이 밀집할수록 좀 부정적인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번 모형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으면 오히려 상쇄시킨, 앞에 임대주택 단지 내에 저런 임대주택이 있는 게 이제 부정적 효과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클러스터 단위에서 저렇게 섞여져 있으면 그 효과가 상쇄된다라는 걸 좀 확인한 연구죠. 그래서 기존 연구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연구는 사실 임대주택까지의 거리 이 효과를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 하나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걸로 주로 보거나, 뭐 주변 지역이 뭐 통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좀 클러스터 형태로 영향을 주는 걸 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효과를 지역 단위로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 그 엔트로피 인덱스가 그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좀 섞여져 있으면 저 효과가 개선될 것, 그러니까 완화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준 거고, 사실 지금 경원이가 지금 정리한 건 정리는 이미 했는데 본 연구에서 지금 여기 PPT로 안 집어넣었는데, 임대주택 유형별로 그 대상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임대주택 유형별 대상자들이 네. 다르기 때문에 저런 효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들이 일단 있죠. 뭐 그걸 보여준 연구긴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경원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거고, 나머지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저 추가적으로 생각난 건데, 그 기존 연구 중에서도 아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 기존 연구 중에서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정적인 걸로 결론은 나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나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 여쭤보고 싶어서. 어, 네. 해석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이 어, 형 끊겨서 처음부터 아예 못 어, 들었어요. 경원이 학생? 죄송합니다. 들리나요? 네, 그 처음부터 말 아예 안 들려가지고 아예 못 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가가지고. 아,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기함으로써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선순환으로 가격이 낮아졌다는 해석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경원이 학생, 그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 대해서 왜 올라갔는, 그 기존 연구에서 왜 올라갔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에서는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이가 지금 그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왜 그렇게 됐냐고. 아니, 긍정적으로 나왔던 결과. 아까 긍정적으로 유의하지 네,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왜? 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지. 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할 경우에 이제 주변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혹시 인영 인영학부분께서 여쭤보신 게 이게 맞나요? 그게 좀 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했지만. 어쨌든, 인양이 계속 이야기해요.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어찌됐든 마이너스라는 네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특성이 가장 네네.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일단 제일 궁금해서 부정적으로 가격이 다운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네네.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지가 네, 기존 연구에 비해서 긍정적인 것도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나온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온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아까 서울인식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그러한 우려가 이제 검증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질문에서 인영이가 잘 질문해줬고, 근데 경원이가 조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네, 왜 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그거를 그 왜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기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분석 결과로는 그 값을 왜까지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 학회에서 똑같이 만약 인영이가 학회에서 누군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이에요. 대놓고 제가 요약을 해주는 거고 그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던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해석을 다시 해석을 연구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그 임대주택 뭐 의무화 비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스탁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임대주택이 주변에 있을 때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에 프락시 변수일, 대리 변수 효과일 개연성이 매우 큰 거죠. 아까는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나아진다. 그것 또한 이제 그 아파트가 주변에 많아지게 되면 주변에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추가적인 효과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결국 임대주택의 효과는 플러스로 나왔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 대리 변수가 설명되었을 개연성이 크지 않나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클러스터 분석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까지의 거리로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초기에 지금 결과값으로 다 낸 건 아닌데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으로 분석을 해보면 플러스 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이 들어갔다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스탁이 많은 지역을 대리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기존 연구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게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많았다고 해석했을 뿐이지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개선됐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클러스터 분석을 추가적으로 했던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임대주택에 대한 스티그마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를 좀 확인했던 면인 거고, 다만 그 스티그마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경우에는 뭐 기존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서 뭐 행복주택이 조금 더 뭐 그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건 좀 더 기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는 왜 이게 마이너스 효과일까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클러스터 형태로 띄고 있는 경우에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같은 단지 내 임대주택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특히 뭐 기존 연구에서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시점도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최근 1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최근 1년으로 한 이유는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된 시점, 너무 이제 가격이 뛰거나 떨어지는 특정한 시점을 좀 배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 예를 들어 10년 임대주택, 뭐 5년 최근 없지만 10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점점 유형이 예를 들어 그 분양해버리고 나면 그 임대주택 시점이 이제 분양하고 나면 임대주택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한 시점 데이터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 1년치를 봤던 이유는 임대주택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봤던 건데, 딱 그 시점이 그나마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된 시점,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도 사실은 고점에서 그 보합세로 이렇게 뭐 좀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시점에 안정된 그런 수준이긴 했는데, 그때의 효과를 본 거죠. 근데 전 다 이해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그 해석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없었지만 개인적인 견해 또한 그래도 궁금했어서 질문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더 드러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발표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 이거 코멘트 좀 해줘요. 부족하면 뭐든 좋고. 혹시 이거는 저 너무 소셜 믹스 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선행 연구에 비해 저희 연구의 차별성이 그 모형 3사에 있을 때 단지 내부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를 연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연구의 메리트는 임대주택이 단지 내부에 있을 때 주택 가격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보통 단지 내부의 비물리적인 걸 통해서 연구한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던가 가격 영향을 분석했다던가 그 비거주민과 거주민의 선호도, 거주 만족도, 계획 방안 뭐 이런 비물리적인 요소를 통해 연구했는데 뭐 물리적인 요소를 반영한 연구도 있었지만 이 대다수는 혼합 단지 내의 관리 사무소, 커뮤니티 시설, 단지 배치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특정 물리적 요소가 가지는 매개 효과의 여부와 요인을 찾고자 한 연구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 내부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한 연구에서 외부에 있는 물리적 요소를 통해 단지 그 가격을 비교해 보았고, 이게 첫 번째 메리트고,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단지 개념의 소셜 믹스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혼합이라는 소셜 믹스 본래 함의에 맞게 분석을 했다는 게 저희 연구의 메리트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추가해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경원이한테 오늘 아까 발표하기 직전에 사실 따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결론에서 샘미가 방금 이야기한 게 그냥 그대로 써도 좋을 정도로 그거 좀 제발 넣어요. 클러스트 분석을 왜 했는지가 지금 연구 가설 내가 특별히 더 넣으라고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 클러스트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가 부각되도록 설명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안 한, 물론 뭐 마지막에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과 해석하는 부분에 클러스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왜 기존 연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방점을 찍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드러나요. 경원이 입장에서는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가 거기서 방점을 찍고 최종 결론에서 그 효과들을 그러니까 연구의 함의점, 뭐 시사점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연구가 바로 근처에 있는 임대주택까지의 거리 아니면 임대주택의 특색들만 비교한 거는 사실은 임대주택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니라는 걸 소명해야 돼. 지금 세미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그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효과라고 했지만 과연 제대로 된 효과로 볼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뭐 기존 연구에서는 그 뭐 아까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다른 효과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긴 한데 본 연구는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 그게 섞인 효과가 믹스드 효과 그 소셜 믹스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쨌든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클러스터 효과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부각이 좀 돼야 본 연구에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함의를 그 아파트 단지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임대주택 정책이 그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뭐 하고 싶어서 공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 건설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민간에 이러이러한 뭐 소셜 그 뭐 믹스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 구 단위에서 아니면 서울시 단위에서 어떤 정책들을 세울 건데 그 정책적 함의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좀 클러스터 레벨에서 이걸 섞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임대주택의 대상자들이 섞여진 효과일 거다. 그래서 사실은 안 넣었지만 그 넣으라고 그때도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 임대주택의 장단점이 됐던 아니면 임대주택의 그 대상자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뭐 표가 있었는데 그걸 왜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들을 섞어서 하는 게 그나마 부정적 인식들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9레벨이던 아니면 서울시 레벨에서 좀 어떻게 그 정책적으로 그 대안으로 다양한 계층들을 그 공공임대주택 유형 뽑을 때도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정도 함의로 해주면 좋았죠. 그게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한 거는 엔트로피 인덱스 가지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책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엔트로피 인덱스가 플러스로 나왔던 걸 가지고는 정책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좀 부정적 인식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가격에도 플러스로 줄 수 있다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클러스트로 분석한 거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기존 연구하고 무슨 차이지? 왜 기존 연구들 중에서
뭐 플러스로 나왔던 것들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왔던 것도 있고 믹스드 되어 있는데 뭐 근데 이 연구는 무슨 차이야? 그럼 나는 마이너스로 나왔던 거 끝. 그러니까 인영이가 지적한 게 저는 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차이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저런 질문이 나오면 그걸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선행연구 슬라이드에서 개인적으로 독립 변수는 무의미, 굳이 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 약간 한 슬라이드 안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독립 변수를 제외하고 결과를 중점으로 연도별로 정리한 다음에 결과 내용을 색으로 그냥 표시해서 한 슬라이드 안에 넣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미하고 경원이한테 주말에 하라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안에서 아까 경원이를 혼냈는데 이게 네. 이 선행연구도 앞에 지금 기존연구 선행연구란 표현도 틀린 말이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그 연도별로 대강 플러스가 나왔던 거 마이너스가 나왔던 걸 나누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플러스가 나왔던 것도 그 코에피션트 값이 얼마만큼 시그니피컨트 했는지도 표시를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맞고 세미가 말했던 것처럼 독립변수를 거기 왜 다 집어넣고 있냐고 그러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통합적으로 어떤 독립변수 통제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하나 정도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다만 그게 크리티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뭐가 중요한지는 세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핵심 변수로 이제 독립변수를 그 독립변수 쪽에서 어떤 그 핵심적인 독립변수를 봤냐라는 게 핵심적인 거고 그 정도가 얼마나 컸냐 뭐 이런 걸 차라리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상이 뭐냐 그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냐 몇 년도 데이터로 분석을 했던 거냐 그리고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했길래 플러스가 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 기존 연구에서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건 다 빠져 있고 지금 저렇게 뭐 표가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읽혀지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표로 하나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왜 어떤 걸 거다라고 예를 들어 추정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은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나 했다.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미하고 경원이가 일주일 동안 그거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3페이지 선행연구라고 되어 있는 그 3페이지를 깔끔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요.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그 리뷰어 2명이 그렇게 연구하는 건 연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배우고 가장 혼나는 부분이 그거라고 제가 지금 한 달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기존 연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달째 계속 이야기하는데 계속 안 바뀌어요. 왜 제 말을 못 알아듣는지. 그리고 내가 주말에 금요일 날 그렇게 강하게 몇 번 바꾸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또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네, 사실 그 반영해서 분석 결과를 좀 넣긴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셔서 그 한 바탕으로 페이지로 하고 바꿔요.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하고 요소별로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떤 측면 때문에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를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정책적 함의를 이야기할 때 어, 복합 입지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이유를 공급 대상과 자격 조건의 확대 이렇게만 봤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점에 따른 노후화 정도도 볼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시점에 따른 뭐라고요? 노후화 정도 그 건물에 아, 그건 뭐 아직 안 봤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뭐 최근 경향을 보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행복주택이 들어간 특색들을 좀 보면 어쨌든 최근에 지어진 거잖아요. 임대주택이. 최근에 들어간 임대주택 그게 유형에 따른 효과인 건지 아니면 그 임대주택 건설된 시점에 따른 건지가 사실은 크리티컬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경우 중에도 유형이 예를 들어 뭐 50년 임대든 뭐 10년 임대든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주택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유형이니까 그게 그 최근 이야기 때문인 건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페이퍼화 시킬 때는 연도별로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하지 못했던 사안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연구의 한계점이라서. 근데 경원이가 그 금요일 날 발표할 때 그거를 한계로 썼는데 내가 빼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적을 하면 그 고민해보고 지금 그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를 빼라고 했던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여기서 안 했던 거를 이것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스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저는 그래도 언급함이 그래도 평가받을 때 조금 더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유형별 그리고 또 하나가 행복주택이 들어간 위치라는 게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주택의 위치가 주로 이제 역세권 위주로 많이 들어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세권 위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몇 개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임대주택이 안 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임대주택이 들어갔고 만약에 가격은 똑같다고 하면 적어도 그 역세권 근처에 도심 근처에 들어가는 임대주택은 훨씬 더 컴페터티브 했을 거예요.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애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좀 더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임대자가 거기 들어갔을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자체의 함의가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의 문호를 넓히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스티그마는 줄어들지만 원 취지는 약화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굳이 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을 국가가 세운 건데 걔네들이 못 들어가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나중에 디스커션에서 조금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이게 왜 그랬을 거다를 나온 결과 이상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설명하는 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분석 그걸 해가지고 이런 요소들이 확인된 게 있으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분석한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라서 현재 분석한 내용까지를 설명하는 게 맞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감사합니다. 지적할 거 있으면 빨리 지적해줘요. 다른 친구 뭐. 그럼 없으면 요까지로 이렇게 할까요? 그 해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의 방향성이 그 소셜 믹스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추후에 결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섞여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건지, 뭐 방향성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 좋아요. 그 하시는지. 옹경이 학생 지적 좋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클러스터 단위에서의 그 소셜 믹스나 아니면 사회적 배제 이야기 아니면 사회적 통합 이야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소셜 믹스 전략이 단순히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소셜 믹스로 전략이 계속 가왔잖아요. 지금까지의 그 사회적 배제나 아니면 통합 관점에서 보면 소셜 믹스의 범위를
주로 이제 임대주택 레벨에서 그냥 민간 임대주택 아니면 매매되는 임대주택 거기에다 매매되는 그 주택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유형 하나 정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단위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게 함의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 단위로 어떤 그 정책을 세울 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그 수혜자들을 섞어가지고 그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배제나 사회적 혼합,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사회적 혼합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정책적 함의인 거죠. 이게 그 임대주택 레벨에서 자꾸 섞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뭐 무조건 그 사회적 그 스티그마가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좀 섞어서 지역 단위 정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뭐 정책은 다시 구단위나 이런 차후 연구에서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적 배제나 아니면 사회적 혼합이 좀 지역 단위 정책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섞여서 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함의를 보여주는 그게 우리가 연구자들 저도 그렇고 뭐 경원이나 세미나 이거 계속 보니까 그게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긴 해서 잘 인지를 못할 수 있는데 그 옹경이 잘 이야기해 줬는데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마지막 시사점에 정확하게 박아 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또 다른 코멘트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뭐 이거는 끝내고 이제 인현이 학생이 계속 리드해 주세요. 아, 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준비한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작업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맨날 표정 보면 힘들어서 어두워 보였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 마지막 발표 잘 해서 수상을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수상은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근데 일단 아, 열심히 그렇습니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두 분은 바쁘실 테니까 먼저 나가 보셔도 되고 나가시는 게 편하시겠죠? 뭐 네, 안 나가도 되고 나가 나가도 되고 뭐 네, 뭐 원하는 안 나가시려면 뭐 계셔도 저는 좋고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제가 발표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기를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설치를 다 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일단은 파이썬이 뭐 파이참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기인데 R 스튜디오처럼 그런 편집기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 뭐 쓸지 고민을 하다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일단 쓰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가 이걸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R도 여기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R도 돌릴 수 있고 뭐 자바도 돌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이용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이트 같은 걸도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UI가 예쁩니다. 되게 예쁘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예쁜 것도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또 조금 남아있는 뭐 그런 선택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목차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번에 프린트랑 input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그거 복습 간략하게 하고 오늘은 그 자료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실습으로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데이트 캠프라는 또 외국 사이트를 했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치면서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똑같지 않아도 그 답만 맞으면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R 쓰는 사람들 넘어가서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혹시 원경이 R 해본 적 있나? 저 그때 이한 선배가 그 막 특강처럼 해주셨을 때 그때 잠깐 들었던 경험은 있어요. 하지는 않았지 네네, R 따로. 해봤어요. 네.
우리 하여튼 R을 했던 사람들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 가지고 하여튼 세미는 잘 가고 그리고 진아 뭐 카메라 켤 수 있으면 표정 좋고 뭐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까신 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를 열어보시고 어떻게 쓰는 법은 다들 아시나요? 잘 모르겠으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설치를 하시고 익스텐션으로 R하고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그 영상을 보고. 네, 그래서 혹시나 안 하셨으면 익스텐션 들어가셔가지고 파이썬하고 뭐 이런 것들 관련 이거로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익스텐션을.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폴더 창을 하나에 이제 아예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찾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는 폴더에다가 추가를 했고 새로운 거를 여기서 추가를 하려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파일이 생겨요. 이게 지금 바로 내 컴퓨터랑 연동이 되는데 제 개인정보가 조금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가? 예, 파이썬이라는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 연동이 돼서 지금 여기다 제가 바로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이제 파이썬이니까 py로 하면 여기 모양 보시면은 파이썬 모양으로 바뀌죠. py로 누르시면 R로 하면 R로 바뀐대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면 여기도 바로 새로운 게 생깁니다. 네, 이런 구조고 그리고 그 R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구동시킬 때 컨트롤하고 엔터를 눌러서 구동을 시켰잖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자동 완성 기능도 이렇게 있고 Shift랑 엔터랑 눌러주면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된 게 여기 터미널 쪽에 한글 익스텐션 깔을수록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널 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만 되면 코드 실행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 하고 싶으시면 드래그 해가지고 그 줄 원하는 줄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Shift 엔터 누르면 R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A랑 프린트 다운표 A랑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변수고 근데 이제 다운표가 있는 거는 혹은 쌍다운표가 있는 거는 이제 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제 저번에 했던 거니까 설명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프린트 A라고 하면 안 뜹니다.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 시작은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숫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제 알파벳하고 언더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프린트에서 그 문자열을 할 때 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쌍따옴표로 쓰시면 쌍따옴표로 닫아야 되고 따옴표로 시작하면 따옴표로 닫아야 되는데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에 그 따옴표가 들어간다면 쌍따옴표로 닫아야 되고 그리고 쌍따옴표가 있다면 따옴표로 닫아야 되는 반대로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린트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잘못 제가 입력했는데 010 띄고 1120 띄고 3220 띄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백 없이 하고 싶으시면 이거 separate라는 거 separate가 지금 여기 보면 빈칸 이게 안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공백을 아예 빈칸 없이 이어준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짝대기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그 이 바로 짝대기 separate 짝대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 이 세미콜론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구동을 하면 구동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함수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실행을 하게 되면 first 다음 줄 second
그래서 출력되는 게 한 줄에 안 나오고 first 첫 번째 줄, second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first, second 이렇게 붙여서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붙이고 싶으면 and라는 함수에다가 빈칸 없이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붙게 됩니다. 이거는 실습이 필요할까요? 뭐 나중에 해보시길.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input이 함수인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함수들이 입력값이 있고 리턴 값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프린트는 그냥 리턴 값은 없고 input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면 뭐 환영합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제 이름 인형 쓰면은 뭐 인형 씨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nput이라고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치면은 이 함수를 치면은 이제 뭔가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그게 이제 제가 인형이라고 치면 변수 a가 인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고 주석 처리는 샵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 3개를 딱딱딱 이렇게 하면 주석을 또 길게 여러 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 그리고 포함 관계는 들여쓰기로도 가능한데요. R은 이제 이렇게 이거 뭐지? 괄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파이썬은 이제 들여쓰기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이제 복습이 끝났고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아래서도 중요한 건데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 먼저 드릴게요. 데이터라는 게 자료형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이런 것도 있고 숫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형인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파이썬에서 읽어드릴 때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동으로 얘가 보고 알아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맞춰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숫자를 예를 들면 문자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23인데 123을 숫자로 안 인식하고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 문자는 또 문자끼리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3이라는 걸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숫자 형식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PPT 이런 거는 다 유튜브에 있는 거 긁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형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고 이 자료형 확인은 이걸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입 함수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료형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숫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형에 정수형하고 실수형하고 복소수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 실습할 거에서는 정수형이랑 실수형 일단 두 개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형이라는 건 1, 2, 3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막 점점점 1.5 이런 거 아니고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정수형이고 실수형은 이제 뒤에 뭐 1.5 이런 식으로 1 뒤에 점이 붙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수형이고 이런 숫자형은 연산이 당연히 가능한데 이런 연산, 사칙 연산 계산하는 건 다 똑같은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빨간색 포인트 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A를 B로 나눈 뭐 이거부터 저희가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A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아까 프린트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 아까 나누기 2번 이게 그냥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11을 2로 나누게 돼가지고 이거 먼저 일단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실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 Shift랑 엔터 같이 누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실행한 거 보면 5.5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슬래시를 2개를 넣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슬래시 2개 넣은 거는 A를 B로 나눈 목 그러니까 5.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올까요?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재밌는 친구고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퍼센테이지 모양은 나머지 그래서 여기 하면 아마 0.5가 0.5가 아니지 1이 나오겠고요. 나머지가 만약에 이걸 10의 나머지라고 하면은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없으니까 0 아예 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곱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곱은 이제 이 곱하기 2개에서 3의 2승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래서 3의 2승은 9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죠. 3의 3승은 2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숫자형 설명 다 끝났고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실습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변수입니다. 논리형 변수라는 거는 일단은 if문 이런 조건문에 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여기도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밑에 부분 표현하는 부분에서 작거나 같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건 수학 기호랑 똑같죠. 근데 같다가 이퀄 2개, 그리고 같지 않다가 느낌표 이퀄이 뒤에 있는 꼴이거든요. 그럼 같다 왜 그냥 이퀄 하나만 쓰면 되지 왜 2개나 쓰냐라고 하면은 이퀄을 하나만 쓰게 되면 변수를 아까 변수 지정할 때 a는 10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퀄 하나는 변수 지정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퀄 2개로서 이게 지금 이거 논리형은 true랑 false로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퀄 변수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다랑 같지 않다 이런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퀄을 2개 씁니다.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일단 프린트로 할 거고 일단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비교 true랑 false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의로 변수를 일단 세팅을 해줄게요. x를 10이라고 하고 Shift 엔터 눌러주시고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y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라는 y가 변수가 지금 할당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터미널 창에도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x가 y보다 크다 라고 지금 입력을 하고 결과 한번 볼게요. 그럼 tru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입력을 하면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true or false로 나오는 게 논리형 구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하셔야 될 건 같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얘네 둘 x랑 y 변수가 같은가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 false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느낌표의 equal 이런 식으로 하면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 tru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 그렇고 부분이 그 R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아까 보면 R하고 거의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맞아요. R 좀 써봤던 친구들은 뭐 지금 이거 불대수로 이제 보통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들은 저거를 이제 불대수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뭐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인 거고 같지 않다라는 건 느낌표하고 는으로 적어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사스 같은 경우는 이퀄하고 웃는 표시를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맷랩 같은 경우도 뭐 다르게 비슷비슷하게 다 쓰는 거고 다만 아까 그 인영이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퀄을 2개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퀄을 같다라는 게 아니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거를 왼쪽 편에다가 할당시킨다. 어사인먼트, 어사인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x equal 10 그러면 x가 10이다 이렇게 우리도 그냥 표현하고 막 하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는 equal의 오른쪽 우항을 좌항에다가 어사인먼트 할당시킨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x equal 10하고 그 뒤에 x equal 13을 집어넣어도 다시 또 13을 x에다가 할당한다. 마지막에 할당한 게 그 x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퀄이 2개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퀄의 개념으로서 2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인영이 학생이 뭐 true, false로 나오지만 이게 true나 false냐를 나중에 뭐 if 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되게 유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도 사실 조금씩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고 R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같이 좀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닙니다. 근데 진짜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이트도 R 쓰는 사람들이 이 파이썬에 잘 정착하도록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샵 같은 경우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 뭐 예. 그 교집합으로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다 말하려다가 중간에 그냥 뭐 알면 알 거고 뭐 그런 거라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타입 같은 게 R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럭처, STR 스트럭처 그 데이터 구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방금 저기 다운표 3개 들어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많은 내용의 뭐 코멘트라든지 그걸 쓰기 위해서 R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다만 뭐 다른 프로그램들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시작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쭉 다 해서 마지막에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지금 저걸로 3개로 시작해서 3개로 끝났잖아요. 저렇게 되면 여러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저 기능이 있는 게 왜냐하면 R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이터 분석하는 게 포커스라고 하면, 저거는 그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코딩이 여기에 있는 건지가, 코딩하는 사람들도 코딩 짜면서도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거를 내가 짜놓은 거를 인형이가 받아가지고 뭐 써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다운표 3개를 하는 거고, 특히 저 기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코딩이 쭉 여러 개가 이제 가다가 요 부분만 빼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시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저 3개의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거는 뭐 부차적인 이야기니까 미안해요. 아무튼 계속 진행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사실이 있고, 늘 연산자는 이것도 되게 쉽고, 그런데 X or 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X나 Y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거는 맞는 true가 이제 나오는 거고, X and Y는 X랑 Y 그냥 똑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X랑 Y랑 둘 다 있어야 참인 거고, not X는 X가 아니면 참인 거예요. 여기 보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 실습했던 것처럼 값이 이렇게 논리형을 쓰게 되면은 true랑 fals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문자열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tr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스트링이었던 것 같은데 약자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옴표가 있거나 이제 쌍따옴표가 감싸져 있습니다. 테두리. 이제 문자열을 쓰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니까 문자끼리 제곱하고 이런 거는 뭐 쉽지 않겠죠. 문자 나누기 문자 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 추후에 설명을 할게요. 문자를 다루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뭐 조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같은 것끼리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형이면 인형이 있는 거에서 뭐 인형의 성적 옆으로 쭉 붙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합쳐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면 A가 근데 B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거 프린트 B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숫자, 그러니까 int 정수로 넣었거든요. 근데 B는 str, 그러니까 문자형으로 넣었어요. 근데 지금 봐보면 프린트 B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지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뭘 하지? Z로 할까? 변수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거 따옴표 붙이셔야 됩니다. 따옴표 붙인 상태에서 z라는 변수를 넣고 z 플러스 z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나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정수형으로 했으면 100 플러스 100 하면 2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100, 100.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인형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은 숫자지만 컴퓨터로 읽기는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결국 우리가 지금 저희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웹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실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곱하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곱하기까지 해볼까요? 나온 김에.
프린트 z 곱하기 3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z를 100이라고 안 하고 인형이라고 해볼게요. 인형이라고 새로 할당하고 그러면 이 프린트 z에다 세운 곱한 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문자를 3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네, 군집 자료형인데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도 많고 그냥 일단은 오늘 실습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공유할 테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다음은 자료형 변환인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보세요. 지금 이거 1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뺐지만 인형 대신에 100을 넣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럼 100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명백하게 숫자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이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문자형을 알 필요가 있고 그 문자형을 아는 게 타입입니다. 타입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타입을 치시고 그리고 z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그럼 봤을 때 클래스 str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x랑 y 여러분들 따라하셨으면 변수 할당되어 있을 텐데 그럼 x랑 y의 변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x는 int 그러니까 정수가 나오고요. y도 뭐 다 똑같이 숫자니까 정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아까 배우기로는 플롯이라는 실수 개념도 배웠거든요. 실수 개념도 한번 해볼게요. y가 원래 3이었는데 3.33으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Shift Enter 눌러서 한번 구동 한번 넣어주시고 할당을 해주시고 y 3.33. 그 다음 타입 y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플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형이지만 그런 실수형으로 지금 다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자료형을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tr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r로 바꾸고 싶으시면 str로 바꿔주시면 되고 맨 앞에 붙여주시면 되고 이 10이라는 거를 int 정수로 바꿔주시고 싶으시면 int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김에 input이라는 함수도 복습을 한번 해보죠. 앞에 거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영어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는 AA로 하겠습니다. AA를 그 input이라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input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동을 시키면 이름 넣어줘라고 터미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인형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AAA는 이제 인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print AAA 변수를 해보면 인형이라고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그거였죠. 숫자형인데 자료형으로 변환해서 이제 그러니까 숫자인데 문자로 인식이 되면 이제 숫자형으로 보이게끔 이제 인식이 되게끔 해주는 걸 지금 할 거예요. 자, 봐보면 이번엔 BBB로 저는 BBB로 하겠습니다. BBB input 나이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Shift 엔터를 치면은 나이 알려줘라고 치고 23살이니까 23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BBB에 23이라는 숫자가 지금 할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타입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숫자니까 당연히 int겠지. 그리고 또 23이니까 딱 떨어지니까 int겠지. 정수겠지? 라고 해서 가보면 str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숫자를 입력했는데 문자 그러니까 이런 뭐 ABC 이런 거랑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숫자로서 활용을 못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계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int 그러니까 정수기는 하잖아요. 이 23이 그러니까 정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니까 input 앞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int라는 함수 넣어주고 괄호 치고 닫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재구동을 해보게 되면
똑같이 나이 7하니까 23살에 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int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 이게 뭐 str이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플롯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자료형을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할 때 아래서도 그렇고 가장 저는 고전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봐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이는데 문자였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끝났어요. 저희 실습 나간 걸로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마지막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보면은 그게 사실 네. 그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초반에 이제 그 한번 그 수업이나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한번 실습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거든요. 문자처럼, 그러니까 숫자처럼 똑같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거는 문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숫자로 바꾼다든지 유형, 그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 보면 그 유형들이 지금 이 파이썬만 하더라도 진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형이 더 많아져요. 사실 일반적인 통계 프로그램보다 보통 R 프로그램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유형이 더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유형이 좀 뭐 예를 들어서 팩터라든지 이런 유형은 없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아예 그 R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유형을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편한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회귀 분석할 때 그냥 팩터로만 지정해 놓으면 걔를 팩터로 잡아서 뭐 그냥 바로 더미로 그냥 확 다 바꿔버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플롯도 있었고 더블도 혹시 있어요? 더블은 뭐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저 들어서 거기까지 못 배웠습니다. 네. ArcGIS 같은 거 보면 거기 들어가면 아, 그 유형들 네. 중에서 플롯도 있고 뭐 더블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모든 인포메이션 다 집어넣으려면 더블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ArcGIS에서는 아마 여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왜냐면 C에서 그렇게 돼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더블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유형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코딩을 하다가 뭔가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이 타입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좌절하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걸림턱이 요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미안해요. 공감합니다. 아니 진짜 공감. 저도 R 그 논문 작업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 이제 지원이나 도움 받아서 이제 뭐 캐릭터라고 그렇고 뭐 누메릭이라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뭐 아무튼 그 채팅에 제가 URL로 그 재밌는 사이트를 올려놨으니까 이걸로 실습을 해봅시다. 다들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면 뭐 채팅이나 뭐 좋아 손 흔들기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 보고 있나 알기 위해 손 흔들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아 진화도 보고 있구나. 손 흔들기가 여기 없나? 아니면 뭐 채팅으로 해주세요. 채팅으로. 아 되네. 진행해도 될까요? 다들 예찬이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화 듣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린 것 같고 그냥 사이트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Python for R users라 해가지고 R 쓰던 사람들이 이제 잘 파이썬에 정착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디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나요? 화면 창이? 채팅 좀
남겨주세요.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구글로 저는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다음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하시고 채팅방에다가 로그인하고 들어왔다라고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때 답이 다 달리네. 어떻게 하지? 음. 네. 원경이는 됐나요? 오케이, 굿.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어 이런 거 없더라고요. 뭔데, 어려운 영어는 없어요. 다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어쨌든, 할당을, 이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왼쪽에 힌트도 있어요. 다 이제 어떻게 하고, INT는 뭐고, 플러스는 뭐고, 뭐, 불은 뭐고, STR 뭐, 다 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읽어보시고, 뭐 바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 언더바 다 지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문제 설명드리면, W에 42를 정수로서 할당시키세요. 정수 42.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타입해서 W, 어이구,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시면은 채팅 보내주세요. 이 두 문제, W랑 X 할당하는 거.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굳이 정수 40이라고 입력 안 해도 42는 기본적으로 정수라고 인식을 합니다. 3.14도 굳이 저 플러스로 지정 안 하더라도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수 모양은 아니니까 실수로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힌트를 드렸고요. 이것도 언더바 뭐 지우시고 왜 이러지? 어쩌고 저쩌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언더바를 지우시고 어쩌고 저쩌고 입력을 하신 후에 여기 봐보시면 서밋 앤서 해서 답을 내시면 답인지 아닌지 여기 체크 표시로 나오고요. 런 코드로 이 W가 어떤 건지 답을 내기 전에 틀리면 마음 아프니까 런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재 원경이 지나가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세 명이 채팅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어요. 다음 문제 풀면 되나요? 다음 문제 있으면 다음 문제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틀리면 힌트도 나와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으면 일부러 한번 틀려봐도 해답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1문제는 제가 한번 그냥 진행을 할게요.
오래 생각을 요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42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점수로 입력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실수로 인식이 돼요. 답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true를 할당하라라는 건데 y죠. 일단 y에다가 true라는 거를 할당하라라고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y에다가 뭐를 할당하라. 한번 해보게요. 한 30초 정도면 돼. 20초, 30초. 여기 사실 힌트가 나와 있는데 진행할까요? 그냥 트루 적어주시면 됩니다. 트루라고 적어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왜냐면 트루를 할당하라고 어사인이잖아요. 할당하라고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안 되지? 할당이 됐네요. 캐피탈 레로 첫 글자는 캐피탈이요. 네, 뭐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true라고 써주셨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되게 저희 이거 계속 했잖아요.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한 20초, 30초만 기다릴게요.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나요, 다들? 네, 지금 봐보면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파이썬이 지금 다운표가 있죠. 그래서 다운표까지 고려를 일단 해서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똑같이 하려면 다운표를 짱다운표를 바깥에 감싼 상태에서 다운표를 넣어야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아니네. 그러면은 쌍따옴표를 바깥에서 빼고 그냥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만 넣으라는 말이었나 봐요. 그러면 된다. 네.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에 y랑 z 우리 아까 y랑 z라는 변수 할당했잖아요. 이걸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것도 아까 계속 저희 밥 먹듯이 했으니까 30초, 20초,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프린트에 괄호가 2개인 이유는 이제 되셨나요, 다들? 원경이도 했나요? 오케이. 타입이라는 함수 쓰면 되죠? 아까 그냥 이거 프린트 안 하고 타입이라고 해도 바로 나옵니다. 사실 그냥 y랑 z 해서 내면 되고요. 됐나?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배운 거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합시다. 힘들면 킥하고 브라운 퍽스랑 붙여서 출력을 해보래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법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 답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던데 2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퀵 옆에 바로 브라운 박스가 나오도록 이 문제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기다릴까요? 원경이도? 원경이 했나? 원경이 잘하니까 맞다. 진아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좀 이제
제가 하는 거 기다려 볼게요. 진행할까요? 일단은 바로 옆에 붙여서 출력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거는 콤마 없이 그냥 브라운 박스 쓰는 겁니다. 가로 열고. 그거 말고 뭐 세퍼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거니까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X에다가 점프를 할당해 볼게요. 이것도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X 변수에다가 3을 곱하래요. 친절하게 3까지 여기 곱혀놨고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는 거는 X 하나겠죠. 네, 뭐 되셨을까요? 다들? 현재도 됐을까요? 오케이. 네, 여기에 X 그냥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레이지 더 뭐야 이거 레이지 옆에 덕이 그러니까 레이지 덕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아까랑 똑같죠?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거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러 있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실습까지 다 해봤고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거 말고도 계속 진행 누르면 계속 되는데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다음 발표를 누가 지금 할지를 정하려고 하는데 자원해 주시죠. 다음 주 발표. 아니 그 이번 주까지 한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몇 주 진행하면 되게 뭐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날수록 되게 많이 디벨롭이 돼요. 사실 배운 내용이 별게 아닌 걸로 원래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안 따라 뭐 쉬운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리뷰를 안 하면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못 따라가는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네? 이거는 사이트 되게 재밌으니까 그 계속 반복해서 해보시고 다음 주 발표할 사람을 자원해 받겠습니다. 저는 2주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남겨드릴게요. 그 자료나 그 교수님 혹시 발표 PPT 사용했던 그 포맷 사용해도 아, 네네, 괜찮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해도 되죠. 그 계속 쌓으려고. 네, 그렇죠. 네, 그대로 네. 쌓아서 가면 스크린 캡처도 좋고 오늘처럼 뭐든 어쨌든 디벨롭을 계속 쭉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 PPT 파일을 공유할 테니까 거기 맞춰서 하면 되고 원경이랑 연재랑 진화 중에 합시다. 자원을 하세요. 아니면 랜덤으로 돌릴게요. 참고로 이게 아시겠지만 초반일수록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연재가 하는 걸로 다음 주 발표는 연재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원경이는 다음은 저 그다음 원경이 하고 그다음 진화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뭘 발표 준비하면 되는지는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교수님도 너무 고생 감사했습니다. 많았어요, 다들. 네, 오늘 재밌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파일은 올려드릴게요.
네.